네, 안녕하세요. 판로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드리는 시간, 판소리 윤성기 세무사입니다. 요즘 소상공인분들 다양한 방면으로 판로 진출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판로 진출을 하면 어렵거나 궁금했던 세무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셨는데요. 하나는 소득세, 그리고 또 하나는 원천세, 마지막으로 부가세. 특히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로 분류가 되고요.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먼저 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장을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실 경우에는 개인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과세기간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는 이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신고 납부 기간이고요.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보통 이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제 신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실신고 사업자가 아니신 분들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가 하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제 신고하시는 분들은 성실신고 사업자라 그래서 국세청 VIP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원천세인데요. 원천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한테 월급을 주실 때 떼는 세금을 얘기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법한 게 이제 3.3%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3.3%가 원천세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원천세 같은 경우에는 지급한 달에 그 다음 달 10일까지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월에 근무하신 분을 2월 달에 급여를 주시면 3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가세인데요. 일명 부가가치세는 영수증 많이 보시면 VAT 별도라고 아마 되어 있는 영수증들 좀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세금이 이제 부가세가 되고요. 부가세는 이제 재화나 용역의 생산 유통 단계에서 창출된 이제 부가가치에 대해서 일정한 10%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대표님들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이 10%라는 거는 보관을 해서 납부를 하는 건데, 이 보관이라는 말을 되게 주의 있게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 부가세가 대표님들이 생각하실 때 본인들의 세금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셔가지고 가격 설정을 좀 잘못하시는 대표님들이 좀 계세요. 가격 설정할 때 부가세를 무조건 고려를 하셔서 이거는 절대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꼭 고려하셔가지고 가격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부가세는 대표님들 세금이 아니세요. 소비자들이 납부한 세금을 일시 보관했다가 납부한 세금으로 꼭 알고 계셔 주셔야 됩니다. 일단 간이과세자하고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영향을 미치고요. 일단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랑 간이과세자 둘로 나뉘게 되고요. 일반과세자는 매출 공급가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해서 그 금액의 매입액의 10%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해서 부가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10% 만큼의 세율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곱한 다음에 매입액의 0.5%를 차감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간이과세자 지위는 무조건 유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출액이 8천만 원이 넘어가실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지위를 박탈당하시니까 이 부분도 좀 염두를 하신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카드 만드시는 부분이랑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법인하고 일단 개인하고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사업용 계좌를 만드셔야 되고 사업용 카드도 만드신 다음에 이제 법인 사업자 운영하셔야 되는데, 사업용 카드 같은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는 자동으로 이제 홈택스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만으로도 사업을 영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계좌는 별도로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본인 명의의 계좌를 그냥 사업용 계좌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비용 처리가 되는 항목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되면서 동시에 비용 처리도 가능한 항목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비품이나 소모품이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두 번째로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안 되지만 비용 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안 되면서 비용 처리도 안 되는 항목은 사적 사용분인 영화 관람이나 병원 이용, 약국 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건비 신고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일단은 답은 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 알바로 이제 직원을 채용하셔서 잠깐의 손을 더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인건비 신고를 해주셔야 나중에 비용 처리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매출 조회 부분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통 들어가시면 정상관리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그 탭에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조회가 있는데 거기서 매출 내역 조회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매출 정산관리 탭에서 나와 있는 매출 내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탭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매출 조회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법인하고 개인 사업자의 유불리를 여쭤봐 주셨는데요. 일단 개인 사업자의 장점은 세율이 높지만 자금 인출이 쉽다라는 부분이고, 법인 사업자의 장단점은 세율이 낮은 대신에 입출금이 좀 어렵습니다. 비사업자와 거래 시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비사업자하고 거래를 하셔도 비용 처리는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자들로부터 받는 적격 증빙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적격 증빙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부가가치세 때 공제도 가능하면서 비용 처리도 되고요. 다만 이제 부가가치세 때 적격 증빙이 아니라서 공제만 못 받으시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차량 구매 방식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요. 차량은 크게 렌트로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리스로 구매를 하시거나 할부 거래로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세 가지 모두 다 비용 처리는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거래를 하셔도 솔직히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급 부분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일단 세금은 내가 낸 세금을 한도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입보다 지출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도 일반 선택했느냐, 간이과세자를 선택했느냐, 적격증빙 있는 거래를 했느냐, 적격증빙 없이 거래를 했느냐에 따라서 환급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지출이 더 많다고 해서 환급을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잘 숙지하셔서 올바르고 똑똑한 사업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윤성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